자, 챌린지 19레이어가 7.3.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렛 설명할 차례인데요. 자, 구글렛은 이제 좀 특색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딥러닝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신박한, 좀 새로운 아이디어, 기존에 했던 아이디어보다 깊이를 증가시키면서 파라미터 숫자를 좀 이렇게 좀 억제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산량을 줄이면서 깊이도 늘리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NIN, 네트워크 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기서 도입한 건데, 그에 대한 설명은 이제 하지 않겠고요. 여기서 요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이는 깊어지지만 컴퓨테이션 에피션시가, 그러니까 VG지망이 사실 둘이 같이 경쟁으로 2010년 했지만 서로 몰랐겠죠. 경쟁끼리 난 이렇게 난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개는, 하나는 VG는 너무 파라미터 많고 구글은 파라미터를 억제하고 성능은 구글이 좋죠. 그러면 누가 이긴 거야? 파라미터를 줄이면서 성능이 좋게 한 구글이 이긴 거죠. 근데 단 구글은 복잡해요. 그 대신에 VG는 좀 심플해요. 자, 그럼 사람들은 뭘 선택하느냐? 일단 자기 연구 필요해서 모디파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편한 게 바로 VG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선택을 이렇게 트렌드가 생기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21레이어를 이제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셉션 모듈이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인셉션 모듈. 자, 얘는 FC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컴퓨테이션 에피션시를 높이기 위해서. 자, 파라미터 숫자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FC 레이어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고, 그러니까 우리가 FC 레이어는 뭐 하는 겁니까? 맨 마지막에 필터를 뭐 6x6 곱하기 256 이런 숫자를 4.5씩 줄이고 또 줄이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1000까지. 근데 얘는 직접 1000으로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어에 있는 그 파라미터 숫자가 안 큰 거야. 그게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파라미터 숫자가 505 밀리언. 알렉스넷보다도 거의 10분의 1 이하. 뭐 이게 12분의 1쯤 6천만 분의 1이니까. 이거를 해보니까, 제가 엑셀을 해보니까 이게 5가 아니고요. 6쯤 나와요. 어쨌든, 그거는 뭐, 그 도미넌트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파라미터 숫자를 확실히 줄인 건 맞습니다. 알렉스넷보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위너가 됐어요. 6.7%. 아까 VG하고 7.3인데, 0.6% 정도 더 절약했죠. 자, Human Expert. 이게 뭐죠? 전문가. 사람이 이거를 1000개 클래스 나누는 데 있어서 5.5%쯤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거의 근접했잖아요. 그죠? 사람보다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보다는 더 뛰어나지는 않지만, 사람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건 인공지능의 최고봉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기능,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했을 때 거의 버금가는 1% 오차율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도약이죠. 몇 년 만에? 3년 만에. 12, 13, 14 챌린지 했어요. 더 이상 챌린지 하지 않습니다. 안 했어요. 왜 그래요? 더 이상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딥러닝에 대한 이해가 확 늘어나고, 그것이 그 다음 연속해서 뭐 음성인식이라든지 다른 것을 이렇게 막 파급이 됩니다. 물체 디텍션 하는 거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인셉션 모듈을 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이거 설명 다시 하겠는데, 자, 이게 원바이원 컨볼루션. 자, 지난번에 원바이원 컨볼루션 중에 원바이원 컨볼루션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이게 왜 필요해요? 원바이원이라는 건 특수하다 그랬어. 얘는 디멘전 리덕션이에요. 디멘전을 줄이는 거. 쉽게 말하면 사이즈를 줄여주는 거죠. 디멘전 리덕션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정보를 리덕션해서 이렇게 리던던시를 줄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x1 커넥션이, 컨볼루션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3x3, 5x5, 1x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리덕션이 있고, 그 다음에 3x3으로 구성된, 이러한 인셉션 모듈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붙여줍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요 레이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레이어 2개잖아요. 요 두 레이어를 갖는 것이 8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6레이어죠. 16레이어다 이 앞에 레이어 있고, 요 마지막 레이어 있으니까 토탈 2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인셉션 모듈을 2개씩 쓰면서 이걸 풀링 해주고, 필터 컨텐테이션 해주고, 또 분할해가지고 해서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에는 잘 붙어있는 여기 중요한데요. 네, 보조 클래시파이어, 옥스 클래시파이어라 그러는 건데요. 자, 요것은 이제 이 구글넷에서 옥스 클래시파이어는 우리가 트레이닝 시에만 사용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때는 이제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은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잘 수렴하지 않을 때, 이게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22레이어 정도로, 그 당시 레벨에서 22는 8레이어 거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클래시파이어 성능을 좀 중간에 한번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걔를 갖다가 잘 되는지를 이제 중간중간 점검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인셉션 모듈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인셉션 모듈. 자, 여기서 나이브 인셉션 모듈이 먼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나이브. 이게 이제 원형입니다. 원형. 나이브 하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저 사람처럼 나이브해 그러면 약간 순진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원형. 저는 원형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하나의 이전에 있는, 이게 영상이나 펄스 레벨 영상에서 1x1, 3x3, 5x5, 이렇게 크게 필터 사이즈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거를 패러럴 필터 써가지고, 여러 가지 멀티플 리셋티 필드를 갖다가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풀링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연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이 성능을 우리가 사람이 이제 동시에 하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캐테네이션 합친단 말이야. 필터를. 필터 개수를 아까는 3x3 126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형태를 이렇게 쫙 보는 거잖아요. 연산 크기를. 얘는 뭐야? 1x1으로도 보고 3x3으로도 보고 5x5로도 보고 이렇게 서로 다른 필터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인셉션 모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인셉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단어인데 여기서 왜 됐냐면 2009연도 전에 뭐가 나왔냐면 영화가 나왔어요. 인셉션. 참 사람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우리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이해를 못하죠. 현실과 뇌에 있는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게 만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였는데 그런 어떤 거를 영향을 받아서 용어를 썼어요. 사람 모르죠. 이게 정확한 이 구글넷의 이유를 여기 잠깐 썼죠. 여기 좀 보여가지고 르넷 구글 합칭어입니다. 그래서 르넷이라는 기본 우리가 소위 이 고전이죠.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고전 르넷에 자기가 구글이 딱 붙어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문제는 뭐냐? What is the problem? 이와 같이 인셉션 모듈의 문제는 뭐냐?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파라미터 숫자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구글넷에 모듈이 입력이 28, 28, 256이에요. 28x28짜리 256 필터가 앞에 있었어요. 자, 얘를 1x1 128. 그러니까 이게 이제 1x1이라는 거는 여기 256개의 채널이 128개 줄도록 필터링 한 겁니다. 128개 줄도록. 그래서 128개 필터를 써가지고 그 필터를 갖다가 이게 적용한 거예요. 그거 지난번 설명했죠. 64를 30을 줄인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걸 3x3으로 28x28을 3x3으로 해서 192개로 출력시켰고요. 또 오버헤드에서 96으로. 네, 그리고 풀링만 해가지고 3x3에서 맥스 풀링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자, 요거 얘기했죠? 사이즈. 자, 그래서 28x28, 128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요걸 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228, 228, 28, 256인데 이거를 원바이원 필터해서 이건 풀 커넥션이랑 똑같습니다. 원바이원으로 해서 풀 커넥션 해서 출력시키는 거고요. 자, 이때 결국 이 사이즈는 변하지 않고요. 필터 사이즈만 해서 요게 28, 28에서 128, 192, 96을 더하죠. 그럼 출력이 얼마냐면 이렇게 되죠. 172. 요게 출력입니다. 출력. 자,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228x28이고 672개의 필터가 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바뀌는. 자, 그래서 연산량이 파라미터 수가 이제 여기서 좀 연산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토탈 오퍼레이션은 이거는 그 파라미터 숫자 아니고 오퍼레이션은 뭐야? 아웃풋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곱한 거죠. 곱한 거야. 요게 요 첫 번째는 입력이 228, 28, 128에다가 256 이게 곱한 거죠. 그 다음에 3x3은 28, 28, 28 여기다가 3x3 256 여기 256 3x3 그 하나만 곱한 거죠. 이걸 다 더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 한 개 자체가 이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8개인가 있었잖아요. 8개.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나이브 순수한 인셉션에서의 자, 연산량을 지금 파라미터 숫자는 얼마나 나왔어요? 요 한 개 파라미터는 아까 얘기했던 필터링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요 커널 사이즈 곱한 거거든요. 자, 여기 1을 더해서 그럼 3이 4, 이렇게 돼요. 그 얘에다가 아웃풋 크기 크기는 28x28 요겁니다. 28x28 요걸 곱하게 되면 이것이 OPS가 얻어지는데 얘는 850만 100만 치면 8억 8.5억이 됩니다. 그죠? 아까 이게 21억쯤 됐었죠. 우리 토탈 알렉스넷이 이제 17메가, 그러니까 17억이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VGNet은 얼마였어요? VGNet은? 자, VGNet은 요게 140억이 되겠는데 얘는 인셋시 모듈 한 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자, 140억의 전체 구글넷입니다. 이거하고 한 개 나이브 인셉션 하면 8억이야. 그럼 대충 비교하면 9억 잡고 그 몇 배입니까? 약 15배. 그죠? 이게 모두 몇 개 있어요? 8개 있잖아. 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은 OPS 확 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물론 파라미터 숫자도 확 줄었어요. 파라미터 숫자도 아까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VGG망과 차이. VGG망의 기본적인 컨셉은 똑같은 구조로 할 때 너무 연산량이 많고 성능 계산을 하는 얘는 이 구조를 단순하면서 구조를 좀 이렇게 1x1 컨셉을 써가지고 3x3, 5x5 해가지고 여러 개 연습 쭉 붙여서 시리즈로 딥하게 만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나이브 베이스망에 이것이 너무 크다. 이건 여전히 익스펜시브하다고 생각한 거야. 다른 거에 비해서는 VGG에 비해서는 우수한데 이것이 8개 쓰게 되면은 앞에 알렉스망보다 알렉스망 사실은 큰 망이잖아요. 근데 그 망보다 썩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익스펜시브하게 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줄였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숫자, 요 192. 요것이 결국 결정에는 뭐예요? 요거 결국 우리가 OPS 결정하잖아요. OPS,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죠?
네, 이거 다 더한 거다. 이거 128, 이거 다 더하게 되면, 요건 곱하기 2가 둘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풀링이니까 얘는 사실은 안 하는 거죠. 요 세 개 가지고 우리가 토탈 만든 건데, 얘가 요 세 개 곱한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망이에요. 네, 결과가. 자, 어떻게 줄까요? 자, 그 결과는 자, 원바이원 요건 쓰면 안 되겠죠? 예, 여기는 64개에다가 원바이원 여기 64개를 여기는 32개 서로 다른 숫자를 갖는 필터를 곱해가지고 이거 갖다 하나씩 만들어주죠. 그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원바이원 필터라 그러고 말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자, 나이브 인셉션 모듈이 아까 얘기했듯이 8.5 밀리언에 요 한 개 계산량 이렇게 커요. 8.5 밀리언, 8,500, 850만. 맞나요? 아니죠. 8.5억. 네, 8.5억. 우리말로. 영어로 밀리언 하면 얼마를 써야 돼요? 8.5 밀리언 하게 되면 8,500 밀리언이 되는 건가요? 100만, 1000만, 아니죠. 850 밀리언입니다. 영어로 하면, 네. 자, 100만, 1000만, 8억 5천이니까 850 밀리언의 OPS를 가져요. 850 밀리언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이 3바이상 컨캐테네이션이 상당히 크다 보는 거예요. 그 연산 그 양의 OPS가 이 앞에다가 1바일 1바일로 줄여줘요. 디멘전을. 그리고 얘를 또 풀링 한 다음에도 1바일로 줄여줘요. 얘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떠한 이 결과를 얻게 되냐면 네, 요 세 개 결과에서 네, 이렇게 자 똑같은 입력에서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256, 128 여기를 256을 64로 일단 줄입니다. 64로 줄여줘. 64로 줄이고 여기 디멘전 리덕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100, 이건 똑같아요. 요거는 64를 3바 이상으로 192개의 필터를 만들어줍니다. 그 요거는 192, 96 같습니다. 요게 추가된 것만 차이 나요. 그러면 연산량이 어떻게 되느냐죠.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이제 풀링이니까 두고요. 자, 컨볼루션에 의한 결과를 보게 되면 자, 요것이 64 첫 번째 거는 요거는 이렇게 계산되고요. 출력에다가 입력 256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64 요거 똑같죠. 어떻게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첫 번째 120 아까 했죠. 요 크기에다가 128에다가 1바일 256 순간 바뀌었고요. 1바일 필터에다가 그 다음에 3바일 3 두 개 곱한 거. 요거는 아까 했던 거랑 같죠. 192 아까 요게 차이 나죠. 요것이 아까는 요게 64 아니고 256이었어요. 그죠? 256을 그대로 받았잖아. 256이 192로 가는 거니까 그거 대신에 64로 줄였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4분의 1 준 거죠. 요 값이. 오케이? 네, 여기 아까는 256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64로 줄였고요. 얘도 마찬가지. 4분의 1 줄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컨버전 없던 걸 넣었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결과가 추가해서 358메가. 네, 그러니까 3.56. 8.5억에서 3.6억으로 약 2배 이상 줄였죠. 어떻게 하면? 네, 이것이 디멘전 리덕션 함으로써. 이것도 리덕션, 이것도 리덕션. 얘만 줄일 뿐이 아니라. 그래서 요 크게 나오는 필터 크기도 네, 이렇게 줄였어요. 이게 64로 줄였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이게 약 100 정도 줄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100 정도 줄기 때문에 480으로 줄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생기는 연산량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이브 인셉션의 854메가 8.55억보다 약 2배 이상 줄일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걸 썼을까? 구글에는 이걸 썼죠. 이 인셉션 모듈을. 그러니까 이 인셉션 모듈에 대한 계산량이 써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이 자리에는 358 나왔는데 여기는 27이 나와요. 제가 이거를 확인해 봤는데 뭐 틀린 데 없어요. 똑같은데 숫자가 27, 그러니까 270메가더라고요. 270메가. 그러니까 2.7억. 이거는 연산량, 그러니까 계산량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자료는 3.58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연산은 2.7. 이게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한 거거든요. 앞에 했던 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터가 틀림없거든요. 이 플링도 빠졌고요. 커널 사이즈도 맞고. 그럼 여기 2.7이 맞는 거죠. 2.7 271밀리언. 384밀리언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쭉 스택합니다. 다 같은 거야. 1, 2, 3, 4, 5, 6, 7, 8, 9. 오케이. 곱하기 2. 18개 레이어가 설정돼요. 4레이어가 여기 있는 입력단에 컨볼루션만 하나 더 있고요. 출력단에 FC가 있어요. 한 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두 22개를 쓰는데, 자, 여기가 그죠? 이게 컴부망, 지금 방금 얘기한 걸 정리하면, 컴부망, 그 다음에 풀링, 요 파란 게 풀링이죠. 이게 풀링. 컴부망, 풀링, 그 다음에 또 컴부망, 풀링.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2개 레이어가 있는 거죠. 아까 여기대로 28레이어가 그러니까 18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이제 FCN이 있고 소프트맥스 이렇게 해서 전부 22레이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스택 시켰어요. 이렇게 인셉션 모듈을 쭉쭉쭉쭉 스택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합칩니다. 필터 합치고 그대로 다음 연결하고 필터 합치고 다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쭉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옥스 레이어 클래시파이어 아까 설명 잠깐 했는데 옥스 레이어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중간에 나오는 결과를 그러니까 이게 입력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오는 요 결과를 갖다가 차례 넣자. 자, 풀링 원바이원 컨볼루션 그 다음에 FC 2개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여기에는 결과를 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모든 웨이트들은요 웨이트들은 이쪽에서는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하고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백프로포게이션해서 이걸 다 줄이는 것, 업데이트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길어지니까 여기에 있는 결과들이 여기까지 반영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 미분 결과가 사라지는, 물론 레일룰을 썼어요. 레일룰을 썼음에도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간에 이거 빼가지고 소프트맥스 결과를 원하는 1000개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클래시파이. 그러니까 요게 망이 요렇게 했다 가정하고 요렇게 했다 가정하고 그러면은 요 망이 어떻게 돼? 한 6, 7개로 된 줄어들잖아. 여기 요 망이. 그러니까 그러면 요것이 요게 끝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 끝이라 생각하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중간 결과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스인데 얘는 이거는 트레임에서만 사용돼요. 트레임. 테스트할 때는 빼버립니다. 일단 얘는 트레인 시킬 때는 되지만 테스트할 때는 굳이 이 결과를 이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 웨이트가 잘 적응이 안 될 경우에 이거 갖다 활용해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보완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옥수망이 테스트할 땐 필요가 없죠. 자, 토탈 레이어 웨이트. 자, 에피션트 인셉션 모듈을 썼고요. 나 FC 레이어가 없다. FC 레이어는 아까 마지막 레이어에다가 곱하기 2개, 3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나 마지막만 두는 거야. 마지막 1000개 관련은. 그래서 알렉스 망보다
약 12분의 1만큼 줄고, 아까 얘기했듯이 약 500만, 5밀리언, 알렉스망보다, 그러니까 아까 알렉스망은 60밀리언이거든요. 6200. 얘는 500만이니까 확 줄었어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의 위너가 됐어요. 1.7%. 네, 6명 아까 잠깐 본 거죠? 그 토탈, 요걸 인셋 모듈을 쭉 시리즈를 붙이고 콤보망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린 거예요. 콤보망 2개 쭉 올리고 리니어 클래시파이까지 하게 되면, 요게 지금 670만 파라미터다가 15 OPS로 우리가 결정된다. 자, 이어서 우리 이번에 이제 레스넷에 대한 거를 살펴볼 텐데요. 레스넷.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2014년 챌린지까지는, 이미지넷 챌린지까지는 지금 구글넷하고 VGG, 그러니까 높아야 깊어야 22 레이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줄 알았는데, 이제 2015년에 획기적인 간단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망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레스넷인데, 이 뎁스가 무려 152레이어. 논문에 보면 실험은 1000레이어까지 했대요. 1000레이어. 근데 1000레이어가 성능이 더 좋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152레이어를 보팅하고, 자, 레볼루션 오브 뎁스의 레볼루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CNN을 이용할 때 이 레스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레스넷은 이제 그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가 깊이를 이렇게 쭉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망의 구조를 3x3,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했던 거랑 유사하죠. 앞에 우리가 그 VGG망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필터 길이가 64, 또 이제 쭉 올라가면서 이제 풀링이 되면서 128, 128 크기로 되고 바늘 사이즈 줄고, 이러한 그런 쭉 깊이를 쭉 가져가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게 깊어도 되는지 그거를 실험을 하기 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는 여기 일단 최종 결과는 150레이어가 이제 나왔고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3.57%. 이건 뭐야? 사람보다도 좋아. 탑5 경우에. 그래서 그 모든 클래시피케이션, 또 로컬라이제이션, 디텍션에서 모든 컴펜테이션, 여기는 이제 그 언급 안 했는데 코코라는 여기 이제 20개 클래스를 나누는 그런 특히 로컬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건 이제 소위 그라운드 트루스, 우리가 팩트, 그러니까 실제 사실하고 해서 얼마큼 유사한지 우리가 이제 IOU라든지 이런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퍼포먼스 파라미터를 평가하는 거에서 나오는데, 자,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1등을 차지한 그런 레스넷입니다. 그래서 허라는 사람, 2015년에 논문 쓴 허라는 사람인데, 자,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모여있어요. 이렇게 점프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일종의 숏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요것을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 요 망이, 예를 들어 가장 쉬운 망은 이거예요. X 입력인데, 그 전에서 컴브망 2개를 이렇게 통과해요. 컴브망 2개. 그러니까 150일에는 컴브망 3개를 통과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제 여기서 템포럴이 18망, 34, 50, 100, 150,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실험 레포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50레이어 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50레이어 2개, 50레이어 이상에서는 이렇게 3개, 컴브망을 1, 2, 3 이렇게 통과하는 같은 구조를 갖는 3개 하되, 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이제 바이패스, 왜 숏컷이라 숏컷, 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숏컷이라면 이제 경로, 빨리 가는 길이죠. 지름길. 그리고 여기서 렐로 시켜서 통과시키는. 자, 이러한 구조를 우리 요게 이제 계속 사용합니다. 그럼 요렇게 만드는 이 숏컷을 만드는 것에 이제 그 특징이 뭘까? 이거를 이게 컨셉을 아는 게 필요하겠죠. 자, 컨셉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논문이나 이 사람 쓴 논문을 읽어보면 그게 잘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자, 나머지는 계속 이제 반복되고요. 여기 마지막에 풀해서
마지막에 FC10, 사우전드. 이게 똑같이 지난번에 알렉스라든지 그 ZFS 썼던 그런 데 그거 없앴죠. 그러니까 그것이 파라미터 숫자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 숫자를 줄이는데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쓴 논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What happens when we continue stacking deeper layer on a plai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서 단순한 그거를 깊이 있게 계속 쌓기만 하면 52, 100 이렇게 쌓으면 어떤 결과가 가져오느냐 실험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20레이어 정도까지는 왼쪽에 트레이닝 에러, X축인 이터레이션 반복할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가 56레이어 경우에는 트레이닝 에러 자체가 더 나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학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트레이닝이 잘 안 된다. 그런 결과죠. 마찬가지로 테스트라도 똑같이 나빠요. 그 말이 이 말은 뭐냐면 이런 플레인하다는 말은 여기서 이러한 이 숏컷이 없는 그냥 쭉 날만 하는 그런 구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VGG에서는 16, 19 정도에서 멈췄잖아요. 16, 19 그러니까 요 전체 망의 요 길이가 근데 얘는 이걸 다 카운트했을 때 그러니까 18, 34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되는 거는 이 결과처럼 더 결과가 나쁘더라. 자, 이러한 것이 이 오더가 커질수록 나쁘다는 게 결국에는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쌓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일단은 여기서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6레이어 모델이 트레이닝과 테스트에서 나쁘다. 그래서 더 디퍼 모델은 더 몰세지고 그러나 이것은 오버피팅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오버피팅 때문에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이상 결론을 내리면은.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데, 즉 다시 말하면 디퍼 모델은 옵티마이제이션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디퍼 모델은 쉘로우 모델보다 더 퍼포먼스를 잘해야 되는데, 이 카핑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지금 요 얘기입니다. 카핑 더 런드 레이어를 쉘로우 모델로부터 카피해서 에디션 레이어를 또 아이덴티티 매핑을 시킨다. 아이덴티티라는 게 이 그대로 그냥 바이패스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냥 런드 모델을 갖다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런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플레인 X 레이어는 X로부터 두 개 컨볼루션 H.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걸 갖다 학습하는 거잖아. 근데 이 학습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딥 모델이 뭐냐면 베니싱 디스크 그레디언트 디스크 베니싱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아웃풋이고 인풋일 텐데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빼고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럼 여기서 내려오는 그레디언트들이 여기쯤 중간쯤에서 너무 딥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밑으로는 망이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위에서는 몇 개는 되는데 밑에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중간에 두 개를 이렇게 바이패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게 HX를 해당되는 거 갖다가 요거만 보면 요거 갖다가 요거를 최적화시켜서 얘를 갖다 수정하는 것이 지금 내가 옵티마이제이션이잖아요. 이걸 최적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는 뭐예요? 여기에서 요게 지금 HX는 FX 플러스 X인데 요 X가 추가된 거죠. 그럼 여기서 FX는 뭐냐? 요게 FX인데 요 함수를 우리는 HX 마이너스 X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요 함수는 원래 요걸 최적화하는 건데 얘는 여기서 이걸 뺀 값 여기 나타나는 결과를 요 X를 뺀 값을 최적화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으로 바꿨어요. 이거를 HX 이거 레지듀죠. 레지듀가 뭐야? 레지듀가 뺀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라는 의미 있잖아요. 레지듀.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레지듀얼 네트워크라는 레지듀얼. 자, 거기서 나온 겁니다. 레지듀얼 결과를 하는 네트워크이다. 자, 이게 디퍼런스를 최적화하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이제 고려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fx는 사실은 요 런이 안 될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결과는 이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를 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요 앞에 있는 이것은 러닝이 된 거잖아요. 아까 좀 전 슬라이드에 런드된 모델을 여기다 갖다 카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접속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계속 학습 진행 안 돼요? 그러면 얘만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계속 이 값에 대한 값은 결과할 수 있으니까 얘는 전부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얻어진 모든 결과는 여기서 반영이 되지 않고 이것만 이렇게 축적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 연구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레스넷의 기본 개념이라 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레이어를 레지듀얼 매핑, 요 레지듀얼 매핑, 다이렉트리 피트 시키는 대신에, 다이렉트리 피팅 시키는 대신에 요 레지듀얼을 갖다가 이 학습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전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 솔루션은 앞에 있는 런드 레이어, from the shallow 모델의 런드 레이어를 카핑해서, 아이덴티티 매핑을 시켜준, 플러스 X 시켜주어서, additional 레이어를 갖다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어를 이렇게 쭉 쌓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모델이, 이렇게 해서, 여기 추가되고, 여기 있는 모델이 이렇게 추가되고, 그러니까 이 전체 모델을 우리가 레지듀얼 형태로 계속 구성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지금 레스넷이라고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 써 있죠. 레지듀얼 fx를 instead of hx direct 하기보다 fx를 우리가 한다. 이게 이렇게 발표도 됐기 때문에 fx가 레지듀얼이 되는 거죠. 여기 없으면 그대로 fx가 hx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많이 깊어지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베니싱 그레디언트 방법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이패스에서 숏컷에서 극복해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레지듀얼 블럭 이렇게 쭉 이렇게 스택 시킵니다. 그래서 every 레지듀얼 블럭은 3바 이상 컴블레이어를 갖습니다. 3바 이상 컴블레이션 똑같아요. 컨볼루션을 말 갔는데 여기 보면 숫자 써 있죠. 여기 뭐냐면 필터겠습니다. 64, 64, 64, 64, 64, 64.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 자체는 64인데, 요게 보면은, 여기 잘 보면 뭐가 써 있어요? 3바 이상 컨버전에 128/2가 있어요. 요건 스트라이드 2입니다. 스트라이드 2라는 거는 뭐예요? 풀링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력 개수가 반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얻어지는 출력이 만약에 224로 출발했다. 그 여기에서 여기 하나, 여기는 그대로 사이드까지 그대로 가겠죠. 224까지. 그죠? 네, 단순히 3x 3 필터가, 계속 24씩 쭉 증가되고, 레지듀얼이 증가되는 거죠. 이게 레지듀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112로 주는 거죠. 반으로 줄어서. 네, 여기서 한 번 줄고, 그 다음부터 똑같은 필터 5개 쭉 썼어요. 첫 번째 모듈에, 이 스트라이드 2를 이용해서, 단 필터는 2배가 됐죠. 스트라이드는 있지만 2배 됐지만 필터는 여기 64기가 128로 더블이 됐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필터를 2배를 시켜주고 또 스페셜리 다운 샘플링이 이루어진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28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또 서브 샘플링 512 하나 둘 셋 넷 다섯 레이어를 쌓는 거에 따라 달라요. 몇 개 쌓을 건지 이것이 만약에 18, 34, 50 요 정도 되면은 요 두 개에서는 이게 좀 많이 안 가죠. 마지막에 풀링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풀링을 해준 이유는 FC 커넥션에 좀 적은 입력을 넣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그 레스넷이라고 합니다. 자, 비기닝 컴블레이언 한번 하고요. 여기 7x7 컴블레이언 64. 자, 여기 스트라이크 2 멘션 한번 합니다. 그래서 요 망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의 엔승으로 이렇게 쭉 쌓이죠. 마지막에 FC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 망은 전부 짝수망이죠. 그죠? 개수가 짝수시 돼 있고 앞에 하나, 끝에 하나 두 개가 이제 추가되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FC10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써주는 거고요. 자, 토탈 뎁스는 34, 50, 101 또는 150이 레이어다. 자,
여기 50 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3개를 씁니다. 이렇게. 50 플러스 되는 모든 망들은 바틀렉 레이어라고 해서, 지금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 바이 원 우리가 썼죠. 우리가 인셉션 모듈에서 원 바이 원 써가지고 어떻게 디멘전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6개의 출력을 64를 일단 줄이고 64 컨버전 한 번 더 해준 다음에 다시 256을 채널을 늘려줘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레벨이잖아. 같아야만 이게 더하는 게 맞겠죠. 그죠? 똑같은 크기가 되니까. 그래서 원바이원 컨버전에서 이거는 다시 디멘전을 확대하고 축소 확대를 2번 추가하는, 그러니까 3x3을 2번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1x1 컨버전을 앞뒤로 써가지고 이렇게 스태킹 시키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마치 구글넷에서 보는 것 같다. 구글넷에서 이렇게 썼잖아. 그죠? 네, 거의 같습니다. 크기만 달라졌지. 자, 이런 망들을 계속 이렇게 10개를 싸면 30개, 20개 싸면은 60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원바이원 컨볼루션. 자, 이거 원바이원 컨볼루션 64 필터. 네, 그 다음에 64 필터를 3x3 컨볼루션에서 다시 64 필터로 또 한 번 더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를 256개로 필터를, 피처 맵을 늘려주죠. 네, 그래서 이것이,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2레이어를 이렇게, 바이패스 시키면, 스택 시키는 것이 레스 118, 34입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망들이 주로 사용돼요. 이러한 망들이. 이렇게 기본 망들이 7x7 하나, 3x3, 3x3, 네, 이렇게 쭉 증가되는. 자, 요것들을 계산해 보면, 이때 파라메타, 기본 파라메타들이 요렇게 나옵니다. 네. 아까 했던 대로, 여기는 필터의 개수하고, 커널 각각의 필터의 사이즈. 네, 이걸 곱한 것이 파라메타 숫자를 결정해 주죠. 그래서 64 곱하기 7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FCA는 그대로 파라메타가 아웃풋하고, 네, 여기에 있는 뉴런의 개수, 웨이트를 곱하게 되면 됩니다. 자, 2개 곱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1 더한 거니까. 자, 그리고 최종 OPS 연산량은 이렇게 돼요. 연산량은 첫 번째 레이어 연산량이 굉장히 크죠. 3레이어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3개씩. 자, 원바이원, 여기까지 하나. 원바이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페어가 한 4개 나오죠.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3x3 레이어에다가 마저 입력 레이어가 포함해가지고, 자, 연산량, 파라미터 숫자하고, 자, 파라미터 숫자는 커넬, 여기에 전체 사이즈 곱하기 필터, 이거 곱한 거고요. 다음 OPS는 이 2개 곱한 거에다가, 여기에 이 출력, 아웃풋, 28x28, 뭐 이런 것들, 요것을 곱해서, 출력을 OPS 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 1x1, 컨볼루션 512. 네, 여기에서 가장 많은 OPS가, 발생한다. 그죠? 자, 파라메타 숫자는 여기서는 첫 번째 2레이어 할 때는 여기서 이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x3 컨볼루션 256. 네, 여기 3x3짜리 256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여기 512 있죠? 요거하고 이렇게. 네. 이게 밀리언, 빌리언이죠. 그죠? 1.8 빌리언. 1.8 빌리언이니까 다 더하면 2빌리언쯤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묶습니다. 자, 레스 34는 이런 거예요. 7x7 필터가 1개, 64짜리 필터 6개, 128짜리 필터가 3x3 필터가 8번. 요게 다 더하게 되면, 요게 지금 얼마냐면, 1, 7, 15, 27, 33, 34. 이렇게 3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4개에서 앞에 했던 웨이트들을 전부, 다 파라메타를 다 곱하기 반영하면, 이게 지금 2600만. 자, 34레이어인데도 2600이야. 아까 우리가 알렉스넷은 A인 레이어인데 얼마였어요? 알렉스넷은 8레이어인데도 62밀리언이었잖아. 6200. 이건 2600이니까. 네, 어때요? 레스넷은, 이 깊이에 비해서 상당히 더 우수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152로 늘린 거, 지금 이거는 152는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요거.
요걸 이용하는 건데, 요렇게 페어링 됐다 그랬죠? 요렇게 페어, 요렇게 페어, 이렇게 3레이어 페어링 시키면서, 여기는 파라미터 숫자하고, 여기 개수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64에 3, 128을 8, 256에 36. 그래서 152가 되는 건데, 이게 150이에요. 맞나요? 18. 여기다 뭐 곱하기가 있겠네요. 네, 요게 좀 숫자 좀 틀렸어요. 네. 요거는 퀘스천 마크. 자, 여기에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밀리언이니까 139, 1억 3,900, 1억 3,900, 파라미터가 나오고, 그 다음 연산량은, 31조, 31억. 10억이니까 31억. 자, 우리가 연산량이 사실은 알렉스넷에서 14억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네트워크, 2013년에 나온 네트워크가 뭐예요? 네, 그 21억이었죠. 네, 그거보다 약간 많은 정도. 구글이나 이거보다 훨씬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구글망하고 VGG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VGG. 연산량. VGG는? 구글은? 자, 아까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VGG. 자, VGG 얼마일까, 이게? 요게 지금, 3,000, 이게 지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10억. 310억입니다. 적진 않죠? 네. 근데 VGG는 어떨까요? VGG. 한번 쭉 가볼게요. 자, VGG. 자, 구글 먼저 하니까 구글 얼마야? 구글은 15억이야. 구글은 연산 OPS가 15억이야. 316억보다 좀 작죠. 자, 그리고, VGG망은 VGG망, 아직 안 나왔어. VGG, 여기 있다. VGG망, 예, 여기에. 자, 여기 10억, 100억, 140억. 140억. 뭐가요? V16.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하세요. 자, VGG는 몇 억? 몇 억? VGG는? 틀렸어. 140억. 자, 레스넷 152, VGG 16. 그러니까 망이 지금 10배 정도 커졌는데, 이렇게 쌓은 것이, 뎁스가 140억에 2배 정도보다 좀 커요. 구글은 파라미터를 줄이려고 한 거니까, 자, 기억을 하라 그랬는데, 내가 기억 못하니까. 자, 구글 15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리언, 100만, 1000만억, 10억, 15억. 15. 그럼 파라미터 수가 아니고 연산, 오퍼레이션 숫자입니다. 아웃풋하고 곱한 거. 출력엔 곱하고 파라미터 곱한 것이에요. 그래서 파라미터 숫자는 이제 훨씬 작은 거죠. 그래서 그 순서는 구글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가 VGG, 그리고 레슨은 1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파라미터 숫자만 우리가 보통 비교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자, 트레이닝 레슨은 in practice. 자, 어떻게 트레이닝 시켰느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자, 앞에 그 구글이라든지 VGG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없앴어요. 그죠? 없앴어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했고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죠. SGD가 우리가 모멘텀을 주면서 학습시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니 배치 사이즈 256을 했다. 자, 그래서 엑스페리멘탈 인스트는 very deep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할 수 있고요. without degrading 없이. 그 다음에 152레이어를 152레이어까지를 우리가 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했어요? 3.4%.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5 메인 카테고리에서 이미지넷 클래스에서 152 방금 했던 쪽으로 5.6%. 그 다음에 디텍션에서 세컨 플레이스보다 16% 이상 좋다. 1등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도 그렇고요. 코코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퍼스트 프라이즈를 지금 레슨에서는 가졌어요. 자, 이 허란 사람은 어떤 뜻이니까 아까 설명했나요? 허. 자, 허란 사람을 자 설명을 안 했던 거 없군요. 어디 나오는데. 자, 챌린지에 이 허란 사람은 그 북경 그러니까 페이스북 북경센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북경 패킹 리서치 센터에서 근무하던. 자, 그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네. 자, 트레이닝. 자, 트레이닝 어떻게 했느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After each conversion layer.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Every conversion layer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은 XAVIR. 그 자신이 제안한 방법대로.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디센트하고 모멘텀은 0.9로 다는 그런 아담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0.1. 미니 배치 사이즈는 256. 웨이트 디케이는 10의 소수. 드롭아웃은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것과 달라요. 드롭아웃은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피팅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안 썼다는 거죠. 노 드롭아웃. 그것이 없이도 문제 없다는 거죠. 자, 망이 크니까. 자, 망이 크면은 사실은 그 데이터셋도 이제 많이 필요해요. 자, XML 리졸트는 베리 딥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할 수 있었고요. 이거 아까 한 거네요. 네. 앞으로 갔다 와서 다시 했나요? 네. 위너가 됐고요. 휴먼 퍼포먼스보다 좋아요. 말이 안 되지, 사실. 36%. 휴먼 퍼포먼스 5% 정도, 휴먼 익스퍼트가 냈기 때문에, 자, 너 3.57%까지 이렇게 망이 깊이가 확 늘어났어. 2010년, 11년에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 딥러닝이 이제 초기 모델에서 N레이어 19, 22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영상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가 상당한 그 CNN을 이해하고 이것이 그걸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 어떤 뭐 중요한 분수령이 됐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12, 13, 14, 15년까지. 네. 불과 4, 5년 사이에 우리가 많은 연구자들이 이거를 했고,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알렉스넷은 16.4%, 토론토 대학에서 했고요. 파라미터 수는 이렇게. 자, 오퍼레이션 숫자보다 파라미터 숫자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VGG 16, 옥스퍼드 대학에서 138,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글넷은 VG보다 확 줄였죠? 10분의 1을 줄였어요. 스탠포드. 그 다음에 670만, 파라미터다. 자, 여기서 아까 이제 회수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네. 마이크로소프트 패킹 리서치 센터에 있는 그 저자가 여기 발표. 그래서 제일 많죠, 사실은. 많습니다. 많고요. 자, 여기에 지금 그 결과 테이블이 나오네요. 오퍼레이션이 X축, Y축이 탑 포스 에큐러시. 그래서 여기 이쪽 아래, 왼쪽 아래일수록 연산량도 작고, 결과도, 연산량도 작고, 결과도 별로 안 좋은. 네,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알렉스넷, BN, AIN. 그 다음에 구글넷, 레슨넷 쭉 증가해서 151.
음, 자, 그래서 150이가 있고, 인셉션 모델이 4가 나왔어요. 인셉션 모델 3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위 구글 랩보다 약간의 연산량을 증가시켜서, 네, 에큐러시를 높였죠. 인셉션 4도 마찬가지고. 연산량이 많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수한 거다. 그죠? 자, 컴플렉시티를 컴페어링 하러 왔어요. 자, 여기 보면 알렉스넷부터 해서 에큐러시가 나옵니다. VG 19, 메스넷 34, 50, 메스넷 50, 152, 인셉션 3, 4. 자, 이 부분이 더 좋아지고 있죠. 에큐러시가. 그리고 연산량도 VGG보다는 오히려 좀 낮고요. 그리고 메스넷보다는 이건 3개보다는 작고, 그 나머지들보다는 오퍼레이션 많고 연산량 좀 비슷하다. 인셉션, 레스넷 플러스 인셉션입니다. 레스넷 플러스, 레스넷과 인셉션 같이 쓰는 거죠. 자, 그 구체적인 거는 잘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논문 찾아보세요. 자, VGG가 하이스트 메모리잖아요. 자, 레스넷 152가 사실은 오퍼레이션 숫자가 많은 거로 사실 계산이 되는데, VGG 16, 우리가 19는 안 했죠? 16만 계산했는데, 이것도 약간 역전돼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엑셀에서 하는데, 논마다, 책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오류가 있는 거로. 그래서 사실은 제 결과에 의하면, VG 16보다는 레스넷 152가 좀 더 연산량이 많아요. 에큐러시는 좋아지고. VGG는 에큐러시도 떨어지고, 연산량은 레스넷보다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약간 좀 에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구글넷이 가장 에피션트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누가 뭐 내린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 에큐러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NIM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신뢰도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글넷이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알렉스넷은 우리가 초창기인데 그러니까 역시 여전히 메모리는 해피하다. 메모리는 근데 에큐러시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하게 되면 한 5%, 3% 정도 개선되는 그런 탐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이제 알렉스넷, 레스넷, 지금 방금 하겠다. 자, forward time pass and power consumption. 이거 두 개 다 작아야 되죠. 여기서 옷이 작은 게 time for image가 이렇게 여기 지금 레스넷이 18 요거 노란 게 뭐죠? BN 알렉스넷. 파워 컨섬션은 뭐 거의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데 약간 이렇게 뾰족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높은 거, 낮은 거 대충.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더 아키텍처는 사실 그렇게 뭐 제가 많이 이거를 준비는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 자료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제가 지워버릴까 하다가 자, 여러분들이 요런 것도 있다. 이렇게 바이패스 시켜주는데 이것이 이 안에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BN. 이렇게도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레지덜 트랜스폼이 그 안에 또 있는 거죠. 바이패스 하나 있는데 이것들이 패러럴하게. 자, 뒷부분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서머리 보겠습니다. 자, CNN 우리 아키텍처 총 서머리인데요. 자, 두 번에 거쳐서 우리가 이제 르넷부터 해서 이제 알렉스넷, 그리고 VGG, 구글, 레스넷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제 발전해 왔다고 보는데요. 자, 지금도 이 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아직도 계속 우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중에 이제 VGG망이 특별히 좀 헤비하긴 한데 좀 심플하고 우리 현재 많은 연구에서 또 이렇게 어떤 웨이트를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구글렛이 좀 특색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일 성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레스넷이죠. 상당히 이 바이패스 시켜서 우리가 망이 깊어지면 딥해지면 약 그러니까 베니싱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값이 결국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적응적으로 어댑테이션하는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개발이 됐는데 성능도 이미지 챌린지에서는 제일 이제 훌륭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추세가 이제 그런 딥해지는 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고요. 그 중에 레스넷이 이제 시발점이었다. 레스넷 논문에 보면 1000레이어를 했는데 아까는 잠깐 설명했지만 151레이어보다 성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이패스가 있더라도 이게 시간이 너무 그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연산량도 많아지고 또 오버피트 현상도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연구들은 이제 디자인 오브 레이어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또 커넥션을 어떻게 스킵하며 또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또 증가시킬 거냐 하는 그런데 역시 딥러닝의 기본에 이제 속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CNN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좀 서머리하고 있기 때문에 CNN보다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지금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언슈퍼바이드 러닝의 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차츰 확인하고, 그래서 일단 이 CNN에서는 역시 뎁스, 위드스, 레지듀얼 커넥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구글렛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뎁스도 증가시켰지만 위드스, 우리가 이제 쉘로우 네트워크 특징이 위드스는 증가하고 뎁스는 짧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겸해서 본 그런 망이 저희 그 구글렛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자,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 우리 요거는 주로 이제 음성 신호 처리라든지 또는 뭐 캡셔닝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스킵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NN 아키텍처까지 됩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